겨울에 가까워질수록 대방어의 인기는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방어 맛집에는 이미 웨이팅이 길게 서 있고 동네 횟집 또한 방어를 찾는 손님으로 이미 만석이죠. 그런데 식당 외에도 방어의 인기가 뜨거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노량진 수산시장. 모둠회로 유명한 노량진 수산시장 역시 대방어를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주말에는 예약하기도 힘들다는 이곳,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예약하기 힘들다는 걸까요? 그래서 회사랑이 수산시장 대방어회를 사비로 구매해서 솔직하게 리뷰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방어회를 손쉽게 픽업하는 방법까지 함께 담아보았으니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통해 보시죠. 저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자차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중인데요. 이렇게 차를 타고 방문하면 주차해야 하지, 내려가서 픽업해야 하지, 픽업하면 다시 올라와서 나가야지, 포장만 하더라도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로운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 노량진 수산시장에 해산물을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받아갈 수 있다고 해서 오늘은 그 방법으로 회를 픽업해 볼까 합니다. 평소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픽업하기 위해서 전화주문이나 현장에 방문해서 주문을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요즘같이 대방어를 많은 사람들이 찾을 때에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현장 주문이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예약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픽업하는 편이지만 이날은 스루라는 앱을 통해서 예약해 보았어요. 스루는 드라이브 스루를 다양한 식당에 적용시킬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에 드라이브 스루 부스가 없는 것도 식당이 지정한 자리에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노량진 수산시장도 픽업하는 점포와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손쉽게 픽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스루 앱을 통해 픽업 가능한 노량진 점포는 다음과 같이 있으며 원하는 점포를 선택 후 앱에서 결제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매장에 있을까 하고 보니까 제 단골집인 전라상해가 있더라고요. 요즘 대방어로 핫해서 주말에는 예약하기도 힘들다고 하던데 이곳에서 제철을 맞이한 대방어회를 구매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를 했으면 시간에 맞춰서 픽업 장소로 가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언제 픽업할 수 있을지 보기 쉽게 적혀있고 좋아 보이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픽업하는 장소가 약간 어렵습니다. 2층 주차장이 아닌 화물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렇게 들어가서 경매장을 지나면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출구가 아닌 경매장으로 가야지 전라상의 픽업 장소가 나옵니다. 다음과 같이 시간에 맞춰 찾아가면 직원분이 가져다 주시고 받아가면 끝이죠. 찾아가는 길이 살짝 헷갈리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회는 집으로 가서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수산시장의 대방어 회고요. 가격은 중짜 기준 10만원입니다. 부위를 먼저 보았을 땐 뱃살, 배꼽살, 등살, 가마살이 고루 들어가 있으며 연어회도 서비스로 살짝 들어가 있네요. 부위는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했고 그럼 흔히 대방어 맛집이라 불리는 곳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소개한 대방어 맛집인 바다회사랑 21세기 우리바다 수산에 비해서 회의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껍다고 해서 질기거나 먹기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아닌 방어의 사각한 식감을 살리고 간장, 와사비와 만났을 때 회가 줄 수 있는 단맛을 더 올려주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방어의 사이즈는 거의 10kg 이상급의 화로로 바다회사랑 수조에 있던 대형 방어와 비슷한 사이즈였습니다. 회의 상태 또한 순환이 빠르다 보니 숙성보다는 화로에 가까운 식감이었고요.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10kg 이상급의 대방어를 사용하는 것, 회를 두껍게 썰어주는 것, 화로에 가까운 상태로 제공한다는 것, 이게 노량진 수산시장 전라상의 대방어 회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회의 두께는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를 얇게 썰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 숙성 또한 점포가 상황상 가능하다면 요청할 수 있기에 이 점 고려해서 구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특징도 알아보았으니 바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처음 먹을 건 등살인데요. 그 등살 중에서도 기름이 아직 덜 찬 부위, 이 불구스름한 부위를 먹어볼 예정입니다. 대방어의 경우 한겨울에 가까워질수록 기름이 오르며 살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름이 덜 차서 혹은 꼬리살 부위면 이렇게 불구스름한 색을 띱니다. 제가 먹은 건 꼬리살이 아니니까 기름이 덜 찼다고 봐야겠죠? 아무튼 이건 간장에 찍어서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지방의 캐릭터보다는 담백함, 붉은살 생선 특유의 산미가 옅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선 자체의 맛은 좋은 편이라 기름지지 않더라도 맛은 괜찮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지방의 풍성함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겐 살짝 아쉬운 맛이었기에 이런 분들에게는 기름장에 찍어 먹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참기름이 방어에서 부족한 기름짐을 채워주고 그와 더불어 참기름만의 기분 좋은 고소함까지 전해주는 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이렇게 기름장과 담백한 방어, 김과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하얗게 기름이 오른 부위를 먹어볼까 합니다. 보니까 다른 쪽의 등살과 뱃살 부위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 중에서 지방이 선명하게 보이는 뱃살 부위를 집어서 간장에 찍어 먹어보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화로를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방어라서 살의 탄력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살은 사각한 느낌이 있는데 이런 식감은 화로회에서 느껴지는 쫄깃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화로회스러움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쫄깃함이 두드러지지 않아도 충분히 신선함을 어필할 수 있는 식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맛은 담백함과 지방의 고소함이 고루 느껴졌으며 그래도 담백함보다는 지방의 캐릭터가 조금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지방을 먹는 느낌이 아닌 생선살이 지닌 감칠맛과 그 감칠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간장과 와사비로 인해 그 고소함이 정말 맛깔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기름진 대방어는 쌈장과도 잘 어울리기에 삼겹살 먹는 것처럼 쌈에 싸먹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대방어의 시그니처 부위를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배꼽살. 배꼽살은 뱃살 부위 중에서도 내장을 감싸고 있는 부위로 끝이 수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예쁜 모양의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의 조직이 더 조밀하기에 식감 또한 좋다는 후기가 많은 편이죠. 이건 딱 봐도 기름이 가득해 보이기에 앞서 먹은 것보다 와사비를 살짝 더 얹고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역시 식감과 이 지방의 묵직함은 정말 시그니처라고 칭할만 하더라고요. 우선 배꼽살과 뱃살 부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식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뱃살이 수렴하는 부위인 배꼽살 부분은 기존의 사각한 방어 살보다 더욱 단단하고 사각함이 도드라지는 게 지방층이 매력적인 참다랑어 배꼽살이 있죠. 그 배꼽살의 단단한 지방층과 방어 뱃살이 섞인 듯한 식감이었습니다. 질기지 않은 선에서 기분 좋게 사각거린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식감은 배꼽살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작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단단하고 사각한 배꼽살을 씹는 순간 기름진 육즙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회만 먹었을 때에는 그냥 고소함, 옅은 감칠맛인데 이를 간장과 와사비에 함께 곁들이는 순간 단맛과 감칠맛이 배가 되면서 정말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맛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살 자체가 맛있기보다는 양념 맛으로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삼겹살에 비유하자면 소금 간을 하지 않은 삼겹살도 그냥 먹으면 기름지고 심심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삼겹살에 쌈장에 찍어 먹는 순간 삼겹살의 맛이 기분 좋게 올라오는 것처럼 대방어와 간장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 커다란 대방어에서 정말 조금만 나오는 특수 부위를 먹어볼까 합니다. 바로 가마살. 가마살이란 흔히 턱밑살이라고 부르며 방어 대가리와 방어 뱃살이 연결된 이 부위에서 나온 살이에요. 워낙 그 양이 적어서 크지 않은 생선에서 가마살은 보통 머리구이에 들어가거나 매운탕으로 사용돼서 회로 먹기 힘들기에 대방어와 같이 큰 횟감에 한해서 즐길 수 있는 특수 부위입니다. 저는 중 사이즈를 주문했는데 이 정도가 나왔으니까 확실히 그 양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 가마살 역시 간장에 찍어서 먹어보았습니다. 앞서 먹은 뱃살과 비슷한데 그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었어요. 배꼽살은 지방의 캐릭터가 있어 사각함과 지방을 씹는 식감이 약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육질이 단단하다라는 표현에 가깝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담백함과 풍부한 기름짐이 있었으며 간장과 와사비를 곁들였을 때 단맛이 깔끔하게 올라오는 게 좋았고요. 간장과 와사비의 조합도 좋지만 한국에서 참치를 먹는 것처럼 기름장에 찍고 김과 함께 먹는 것도 매력적이기에 가마살을 드시게 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대방어회를 먹어보았는데요. 모든 회에 특화되어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대방어회는 유명 맛집에서 먹는 것 이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10kg 이상급의 대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큼지막한 대방어를 부위별로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초밥 양념 및 김, 매운탕거리도 함께 챙겨주어 집에서 떠먹는 초밥으로 방어초밥도 즐길 수 있고 매운탕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요. 양 또한 얼핏 보기엔 적어 보일 수 있지만 회 한 점 한 점이 두껍기 때문에 3명이서 먹기에도 결코 적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노량진 수산시장의 대방어. 하지만 모든 점포가 이 정도 퀄리티의 대방어를 제공하는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모든 노량진 수산시장 점포에서 10kg 이상의 활 대방어만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7, 8kg급을 취급하는 곳도 있고 선호를 사용하는 곳도 있기에 제가 소개한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하게 된다면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 활어를 사용하는지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일단 스루앱에서 양질의 대방어를 파는 곳은 제가 알기론 전라상해와 형제상해가 대표적이며 다른 곳도 나름의 방식대로 경쟁력 있게 방어를 취급하기에 이들 상황에 맞춰 스루앱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루앱에서 다루는 노량진 점포에서는 모든 회 전문점만 있는 게 아닌 각각류 전문점, 해산물 전문점도 있거든요. 그렇게 대방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산물을 드라이브 스루로 픽업해서 즐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산물을 드시고 싶은 분들에겐 부산 자갈치라는 곳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곳은 해산물 모듬이라는 메뉴가 있어 다양한 해산물을 즐길 수 있고 활 오징어를 취급하는 곳이라 오징어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듬 해산물을 픽업해서 대방어와 함께 즐겨보았는데 선도도 괜찮고 당온새도 예쁜 게 괜찮더라고요. 아직 스루앱에 노량진 수산시장의 점포가 많이 입점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짜배기는 다 들어간 느낌이라서 보다 편리하게 노량진 수산시장의 회를 받아볼 수 있는 스루앱 한 번쯤 이용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노량진 수산시장 뿐만 아니라 서울의 다양한 식당, 카페에서도 스루앱을 통해 손쉽게 픽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회를 포함해 다양한 음식을 픽업으로 편리하게 즐겨보세요. 이렇게 해서 회사랑은 리뷰를 마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안녕.